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순회 1, 2 정자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경 의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표결에 붙여진 최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므로 사건의 진실을 알기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폐기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군인이나 시골의 촐로나 권력이 있든 없든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이기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지극히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5천만 국민과 함께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분당, 새로운 성남시를 만들게 될 분당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선도지구 지정, 이주단지 대책, 도시기반 시설 등에 대한 시의 준비 상황과 정자일동 청사 신축, 그리고 성남시의 ESG 경영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제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신상진 정부 들어서 한 번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였을 때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10개 지자체와 함께 특별재난 선포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기자회견과 더불어 수차례 요구를 했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자회견 후에 수차례 국토부 행안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 이후 성남시의 보도교들을 점검했을 때 14개 보도교에 부실이 발견되고 이에 보수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아시다시피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재해재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보수, 미보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가 거절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분당이 첫 입수를 시작한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 및 도시 기반 시설이 매우 빠르게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계획 도시의 광역적,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여 도시 기능 향상, 정주 여건 개선, 미래 도시로의 전환,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기 신도시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김병욱 의원이 들어가셨었습니다. 그때 이 특별법이 일기 신도시만의 과도한 특혜다라는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대와 비난을 설득시키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후 택지를 재건축,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토지의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정부는 5개 신도시의 선도지구 물량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현영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장 이현영입니다. 지금 분당 주민 전체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발표 전에 우리 시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선도지구 지정 전에 벌써 한 2년여 전부터 저희 이제 국토부 또 이렇게 협의를 하고 각종 회의, 전문가 의견 검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2월 20일 날 국토부에서
그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가 지금 8,000세대 선도지구 물량을 배정받았지요? 예, 저희 분당의 전체 공동주택 8,400세대 중에 이제 8,000세대 플러스 알파 해서 84,000세대. 예, 분당 전체.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8,000세대 플러스 알파 해서 그 4,000세대 50%를 좀 추가해서 12,000세대까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저는 그 8,400세대를 지금 재건축 가능 세대로 성남시가 판단을 하신 거죠? 일단은 성남시 분당 전체가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 등 이런 어떤 작업들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을 분당시 전체가 재건축 그 특별 예정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 97,580세대가 됩니다. 대상 건축 거기에 이제 수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주상복합들 다 포함한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84,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재건축 가능 세대.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한 세대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우리 선도지구 최다지구 지정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분당이 8,000세대, 일산이 6,000세대, 그 다음에 3번 중동 평촌, 그렇죠? 4,000세대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최대 물량이 같습니다. 최대 물량 같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최대 물량입니다. 예. 가구 수가 전체 도시의 규모가 달라서 큽니다. 예, 다릅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드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97,580세대 중에 84,000세대를 재건축 물량으로 잡았고 일산 3번 평전 중동이 어떻게 잡았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어떻게 했냐면 발표를 전체 대상 물량 중에서 10에서 15%를 잡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10%도 안 됩니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께서 84,000세대 중에 우리가 8,000세대를 받은 거니까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까지 그랬다 했고 대신에 제가 우리 분당은 84,000세대가 대상 물량인데 나머지 4개 도시는 몇 세대를 재건축 대상 물량으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1991년 정부가 5개 신도시를 만들 때에 배정한 주택 수를 가지고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치도 그다음에 노후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실은 좀 전에 표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8.2%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게 8.2%냐 뭐 10%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난 총선 때 정치인들 그다음에 성남시장님도 국토부를 만나서 뭐 최다 지정을 요청하신 걸로 압니다. 최다 지정을 요청했고 최다 지정을 받아내기 위한 모수가 중요했었던 건데 그 모수를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 보아하니 최다 지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8,000세대였는데 저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4,000세대를 추가로 지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12,000세대라고 정정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예, 우리 분당만 지자체 재량의 50%를 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도시든. 그래서 8,000세대의 50%이기 때문에 12,000세대였던 예. 겁니다. 우리 분당 주민들은 다 선도지구에 지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최다 지정을 받게 해달라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8,000세대가 9,000세대가 됐다 하면 우리의 최종 물량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13,000세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000세대. 예. 그런데 8,000세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50%를 최대로 확보하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12,000세대 선도지구가 1차로 지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도지구 발표가 나고 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혹시 시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도지구 관련돼서 세부사항 항목들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국토부는 표준 평가 지표를 발표한 거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평가 항목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평가 항목 그다음에 네, 배점도 공모 지침을 저희가 이제 5월 22일 날 국토부에서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저희가 선도지구 민간합동 TF팀 자체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27일 날, 지난달 5월 27일 날 실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선도지구 TF팀 구성된 목적이 공모 지침,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공모 지침을 선정하고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모 지침이 5가지로 이제 국토부에선 기본 공모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셨는데 그 내려보내 준 것을 저희 성남시 여건과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분들하고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적극적인 재심의가 논의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2차 회의를 다시 한번 6월 중 저희가 이제 날짜는 대략적으로 이제 명시를 했지만 6월 중에 다시 한번 2차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6월에 2차 회의를 하시면서 확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스케줄이? 그다음에 이제 실무 세부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정된다라는 건 저희가 6월 25일 날 공모 지침 공모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6월 25일까지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F 팀의 역할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부담도 엄청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토부는 표준 지침을 내려주신 거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 조정이 될 텐데 그 중에 지금 동의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 동의율. 예, 주민 동의율이 95% 이상일 때 60점 만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각 단지마다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95%는 굉장히 이 역대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통합 재건축을 실시하는 상황인데 보통 2,000세대 이상 가까이가 될 텐데 어떤 세대는 7,000세대까지도 되는 그런 단지를 놓고 95% 동의율을 이야기하는 거는 과도한 경쟁이라서 변별력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 명분을 넘어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의 그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민 동의율이 95%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문가 이번에 이제 TF팀 회의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이즈의 상하 조정이라든가 점수 부분 어차피 토지 소유주의 50%와 그냥 단지 내 토지 소유주 50%를 동시 만족 조건이 있기 때문에 50% 이하 받으면 신청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90%, 95%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걸 재심의 논의하기로 2차에서 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요. 어찌됐든 95% 만점을 줘놓으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만점을 향해서 모든 주민들이 지금 일상을 전폐하고도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이들 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6월에는 좀 현실감 있는 조정 이게 선도지구 지정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동의율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국토부 5월 20일 날 발표를 보고 모든 언론이 이거는 동의율에서 당락이 결정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95% 동의율을 제시하는 바람에 온 분당 주민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적정성의 제시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12,000세대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이주단지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초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이야기될 때에는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받은 단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제는 그런 말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시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국토부가 발표를 27년에 착공해서 30년에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주민들 국토부 발표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단장님도 그러시지요? 일단 뭐 신문지상에서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25년에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발표한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27년 착공이면 2년 만에 착공하는 건데 가능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늦어도 2026년 역선으로 갑니다. 하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선거 이후에 이렇게 좀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달라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7년 착공을 하려면은 늦어도 2026년 하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6개월 정도 이주 기간을 둔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2년 남았거든요. 이주단지 조성까지가 2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이주단지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10년 내에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해서 33년까지 매년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이제 지정 물량, 그러니까 선도지구 그 정비 물량을 발표해 놓은 것이 브리핑상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그것은 이제 착공 시기, 착공을 10년 내에 다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듯이 이제 이것이 시공것에서 주민분들의 거주지가 철거가 되고 이주를 하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제 협의나 조합 설정이라든가 실시 관리계획 처분, 실시계획인가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빠른 데도 있을 거고 늦은 데도 있을 거고 이거 이제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단장님 그런데 아까 국토부의 그 선도지구 발표가 물량 발표가 계속 그 1년마다 단위로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된다는 게 발표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차 선도지구 물량이 얼마입니까? 12,000세대.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2,000세대가 2027년에 착공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 12,000세대 이주 물량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이후의 물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도 12,000세대를 가지고 이주가 끝나고 착공이 끝나서 입주하고 로테이션식으로 아마도 돌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12,000세대의 이주단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이주 단지가 아니고 이주 대책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이주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거 네. 질의하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럼 이제부터 저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주 단지라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성남시에서 이주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단지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 대책에 의해서 성남시에도 뭐 전세 물량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전세 물량, 대체 물량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근데 초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분당 주민들은 분당을 떠나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주단지는 성남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지방 언론과의 인터뷰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거 보면서 주민분들 중에 그 의사를 어떤 식으로 수렴을 했는지 하고 첫째, 설령 그 주민분들께서 저는 성남에서 있고 싶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12,000세대라는 거를 어떻게 성남 안에 그 조성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이주 단지라는 말을 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주 대책이어야 하니까 먼저는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남 시장님은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이주 대책으로 모든 거에서 이제 성남에 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 주민들이 성남을 떠나길 원치 않아 하니 성남에다가 주거 공간,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그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 모든 분당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많은 그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분당의 자체 전세라든가 인근 지역보다는 분당 내에서 건축된 동안에 거주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언제 하셨는지. 초창기 때.
예, 초창기 때 이제 관리사무소 안내 붙여서 예, 추천기요. 이번 연도에 한 겁니다. 이번 연도 초에. 지금 이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는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시장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분당 재건축 지역 단지 내에 학군을 찾아서 온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부모들은 이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있는 아파트로 수평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수요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 있고자 한다 하셔서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전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 지역구의 순회 1동과 순회 2동에는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초림초등학교, 내정초등학교, 내정중학교 같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있어서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러한 환경 변화나 지금의 의식 변화가 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요번에 다시 한번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조만간에 지금 재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재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지금 12,000세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지금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의견 있으시죠? 선생님께서 이주 대책에 단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남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 브리핑 당시에 건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당 주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면 이 12,000세대를 몇 세대를 성남에다가 조성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성남 주민들이 분당 주민들이 성남에 있고 싶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8,000세대 분량을 이주단지 조성으로 성남시에 조성하겠다 하면 우리는 그린벨트 훼손이 더 많아져야 될 거예요. 유휴 공간도 토지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당 주민들의 니즈 중에서 인근 지역 지자체 정도, 광주나 용인이나 수지 이쪽으로의 이주를 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주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런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당 물가 이런 거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병원도 가깝고 그랬을 때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성남 안에, 우리 분당 안에 조성되어야 될 조성 수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분당 주민들의 니즈를 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니즈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요. 저는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 후세를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득이 개발을 해야 된다면 최소화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또 특혜성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시장님의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장님 이하 단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시의 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근의 전세 물량 동향을 파악해서 숫자에 잡는 방법, 또 하나는 인근 지자체 중에서는 토지가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광주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우리가 토지 사용권을 받고 어차피 또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 재건축 단지들이 이주단지를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기부를 통해서. 그럼 성남시가 건축비를 대고 대신에 토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는 국토부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공조가 되면 그렇게 하면은 이 이주단지가 원만하게 마련될 수 있겠다. 또한 인근 지자체는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들어온 분들이 꼭 다 성남으로 다시 리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할 수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한다 하면 인근 지자체가
협의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의원님 설명에 보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당초에 저희 선정 물량 선도지구 선정 물량서부터 매년 정비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 물량을 선정 기준할 때 당초에 이제 LH에서 현재 사업 추진하는 주택 사업 부지라든가 경기도 인근 이런 지역으로 그 지역별로 인근 내에 물량이 신규 물량을 통계를 내서 수용 가능한 물량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 물량, 지금 진행되는 물량 플러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드려봤습니다. 의장님 지금 저 9분 44초가 30분 전체에서 남은 거요? 빠르게 해야 되군요.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 제한 문제가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저희가 용역이 25년 8월에 나오죠. 원래는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국방부에 고도 제한을 건의하겠다, 제한 완화를 건의하겠다 했는데 우리 지금 선도 물량 지구 지정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서 그 스케줄대로 가면은 선도지구 지정을 할 때 우리가 1에서 5구역까지 있는데 1, 2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3구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미확실성을 가지고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원래 당초 계획은 용역 결과를 보고 국토부에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하려고 했던 것을 일정을 바꿔서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 성남시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이 고도 제한 완화를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먼저 고도 제한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요. 그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기술적인 환경적인 문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데 그게 2025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단장님이 재건축이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요. 기반시설 확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분당이 쾌적했던 것은 기반시설들이 먼저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기반시설이 설계되지 않고 밀도가 높은 건축을 지금 해야 하는 게 당장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수 처리장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 판교가 증설하는 것도 분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판교 증설하는 2만 톤 지금 증설하는데 그거는 판교 23 테크노밸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정 하수 처리장은 지금 같은 양으로 이전 신설이 되지만 처리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45만 톤급 그대로 갑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9,580세대의 하수 용량 처리 범위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 4천 세대 재건축만 하더라도 약 한 40%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 하수 처리를 비롯한 이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7월까지 해서 이제 기본 계획 분당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노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작성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주민 공람하고 기관 협의해 가지고 10월 달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11월 중에 이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12월 중에 도 승인 받아서 저희가 이제 고시를 할 예정인데 그 안에 하수 관련 상하수 다 포함돼서 부서 간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아까 스케줄을 말씀하셨지만 8월에 국토부의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9월에. 동시에 저희도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뭐 6개월 뒤가 아니에요.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그래서 지금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되고 있는 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정자일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금 정자일동 청사가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인데 이게 2021년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준공이 요원합니다.
일정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내년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이 30%라 지금 그 사이에 이제 또 변화 좀 있을 거고 해서 정확하게 시점을 내후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제 준공 시점은 알 수는 없고, 그 늦어진 사유가 중간에 이제 시공사에서 준공 타절 사업 중간에 타절 정산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30%라고 말씀하시면 놀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정자일동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놀라셔야 돼요. 2021년 2월에 착공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30%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준공 예정일이 아무튼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을 더 놓쳐서는 안 되니까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자 시공은 안 됩니다. 제가 순회 이동 청사가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 하는 날 지하에 벽에 물이 폭포처럼 내렸습니다. 제 말이 폭포라고 하면 과장 같지만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자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자일동 청사는 모범이 되는 하자 없는 그런 청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ESG 경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단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좀 몰겠습니다. 네. 성남시가 지금 6월 1일에 성남의 친환경을 강조한 ESG를 발표했습니다. 에코 성남 고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성남시가 ESG 도시 성남을 선포했는데 이때 정책 자문단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책 자문단의 활동을 보니까 11월에 위촉이 되고 12월에 선포식이 있었네요. 행사가 ESG 도시 선포식에 행사를 참석하고 그리고 2월, 4월 회의 2번을 했는데 이걸 끝으로 자문단이 해산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ESG 도시를 선포하게 된 배경과 불과 한 몇 개월이죠? 4개월, 한 5개월 정도 만에 해산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해서 시민 중심의 ESG 도시 추진을 위해서 그 11월 21일 날 정책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이제 해산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자문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던 그 ESG 추진이 사실은 그 시민 중심만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그 ESG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 조례안을 새롭게 그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해산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그 ESG 관련 조례를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그 정상적으로 ESG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ESG를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위원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남은 ESG 성남을 진작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님 시절인 2019년에 신흥동에 아리백 자원순환센터 1호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2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22호점이 어디에 섰냐면은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 안에 설치되었는데 저는 여기가 주민 접근성 등등 해서 적절한 설치였는지 의문이 됩니다. 한번 이용 현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정책 자문단을 대신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ESG 선포에 즈음해서 저는 전자홍보 게시판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이근수연 우리 민주당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치인입니다. 왜 현수막 달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벅지로 바늘 찌르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다 아시다시피 잉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탱탱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박는 양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전량 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력의 부족으로 이걸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각합니다. 지금 국가 재정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현수막은 한 장당 일정 기간에 하나의 홍보밖에 하지 못합니다. 영상 한번 주시죠. 예, 이게 지금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연수 갔을 때 촬영한 겁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전자 홍보 현수막을 통해서 동시간대에 여러 개의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적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 활동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기업에서 현수막 걸려고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되면 순환이 빨라서 기업 활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남시가 천 홍보막 대신에 전자 홍보막으로 바꾸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 화면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쓰레기 봉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성남시가 장애인 기업을 통해서 납품받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을 가지고 저렇게 우리 성남시 각 부서에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쓰레기 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걸 납품해서 낙엽도 수거하고 한 번 더 재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지금은 저 옆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공공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환경부서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현수막 쓰레기 봉투가 당연히 물량이 적게 들어가겠죠. 현재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남시의 현수막 재활용률은 30%에 그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 환경부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를 전량 폐현수막을 이용한 환경마대로 바꿔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2년을 마감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요. 중간에 끊길 것 같습니다. 1분 더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부대의회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속에 성남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상반기 의정 활동 가운데 청년 기본소득 예산 편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성남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